안녕하세요. 82세 노인병 내과 전문의 이정우입니다. 저는 평생 노년층의 건강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자주 보면서도 가장 쉽게 무시되는 신체 부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손톱과 발톱입니다. 선생님, 손톱이 요즘 너무 잘 갈라져요. 발톱이 갑자기 두꺼워지고 색도 누래졌어요. 혹시 나이 들어서 그런 걸까요?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좀 보기 흉해서 그렇지 별건 아니겠죠? 그런데요, 저는 거기서 건강이 중요한 신호를 봅니다. 손톱과 발톱은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작은 부위에 지금 당신의 몸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손톱은 혈관과 신경, 모세혈관 순환이 가장 끝까지 도달하는 자리입니다. 혈액 속 산소, 영양, 철분, 미량원소가 모두 일정하게 공급되어야 건강한 손톱이 자랍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면 손톱은 금세 반응합니다. 색이 변하고 줄이 생기고 잘 부러지고 울퉁불퉁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손톱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간, 폐, 심장, 혈관, 면역, 심지어 암 같은 중병까지 초기 단서를 손톱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환자들 중에 손톱만 보고 빈혈, 영양결핍, 신부전, 심지어 폐암 가능성까지 예측하고 검사로 확인한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만큼 손톱은 몸이 말하는 작은 건강 리포트입니다. 나이가 들면 손발톱이 변형되는 건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위험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중요한 병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은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손톱 밑에 갑자기 검은 선이 생긴다. 손톱이 오목하게 들어가거나 숟가락 모양이 된다. 손톱 끝이 둥글고 부풀어 올라 곤봉형 손톱이 된다. 손톱이 희거나 푸르스름하게 변한다. 줄이 깊게 패이면서 손톱이 울퉁불퉁해진다. 이런 변화는 심장병, 폐질환, 간기능 저하, 당뇨, 갑상선 이상, 혈액암이나 피부암 같은 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손톱과 발톱은 작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손발톱이 왜 변형되는지, 어떤 모양이 위험한 신호인지, 노화와 관련된 변화는 어떻게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 암이나 만성질환과 관련된 손톱의 이상 징후는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의 사례와 함께 쉽고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특히 오늘은 손톱에 이런 선이 생겼는데 이게 암일 수도 있나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확실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절대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손발톱의 변화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강 신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끝과 발끝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제대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관심이 더 많은 사람에게 놓치고 있던 건강 신호를 전할 수 있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손톱과 발톱이 보내는 건강의 경고음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손톱과 발톱이 변형되는 이유,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떤 병과 연관되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손발톱은 단순한 단백질이 아닙니다. 케라틴, 케라톤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생성은 뼛속, 혈액, 간, 폐, 심지어 신경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손발톱의 변화는 단순한 외부 문제보다 몸속 내부의 변화, 특히 노화, 혈액순환, 호르몬, 면역 저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노화가 시작되면 손발톱으로 가는 모세혈관이 점점 약해집니다.
혈액이 끝까지 도달하지 못하니 영양이 부족하고 산소 공급도 줄어들고 결국 손발톱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손톱이 세로줄처럼 갈라진다. 발톱이 두꺼워지고 색이 누렇게 변한다. 손톱 끝이 잘 갈라지고 잘 부러진다. 손톱에 하얀 점이나 선이 생긴다. 발톱이 자꾸 살을 파고든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전신질환의 징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손톱의 세로줄 쉽게 부러짐, 철분 결핍성 빈혈, 단백질 흡수 장애, 갑상선 기능 저하증. 2. 손톱이 오목하게 들어가는 숟가락형 손톱, 심한 빈혈, 철분 흡수장 예의장 질환, 위축성 위염, 간 기능 저하. 3. 손톱이 점점 둥글고 두꺼워져 곤봉처럼 보이는 경우, 만성 폐질환, 폐암, 기관지 확장증, 심장 우심방 질환, 간경변. 이른바 곤봉형 손톱은 많은 질병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전신질환 신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저도 만성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환자에게 손톱을 보고 폐 CT를 권유했고 그 결과 초기 폐암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4. 손톱 밑에 검은 선이 생기는 경우, 이건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손톱 밑 세로로 선이 하나 생기는데 색이 점점 진해진다. 선이 넓어진다. 손톱이 갈라진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다면 악성 흑색 종손톱 및 피부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검은색이나 갈색 선이 한 개만 깊게 나타나고 그 주변 피부까지 번지면 바로 피부과 내과 정밀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흑색종은 진행이 빠르고 전이 가능성이 높은 암입니다. 그러나 손톱 아래에서 생기는 경우 놓치기 쉽고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손톱이 자주 갈라지고 변색되는 경우, 이건 간 기능 저하 혹은 만성 피로 증후군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간에서 대사되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충분히 손발끝까지 공급되지 않으면 손톱이 점점 힘을 잃고 거칠어지게 됩니다. 6. 발톱이 두꺼워지고 물렁살을 파고들거나 냄새가 심해질 때 흔히 무좀으로 오해하십니다. 물론 진균 감염도 많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특히 당뇨병을 앓는 분들, 혈관이 좁아진 분들은 발톱이 자라면서 변형되고 염증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또한 혈당이 높거나 말초신경이 약해지면 감각이 둔해져서 작은 상처도 늦게 발견하게 되고 그게 감염으로 이어지면 심한 경우 족부 괴사나 절단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발톱 변화는 그냥 발 문제로 넘기면 안 되고 전신 혈관 상태, 혈당, 말초 신경 기능까지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7. 손톱이 희게 변하고 누르면 색이 돌아오는 시간이 느려질 때 이는 빈혈, 신부전, 영양 불량의 신호입니다. 특히 고령자, 식사량이 줄어든 분들에겐 영양 결핍과 관련된 손발톱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면서 기력도 함께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손발톱은 몸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세한 이상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창입니다. 오늘 본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톱이 보낸 경고는 심장, 폐, 간, 혈관, 영양 상태, 암, 이 모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손발톱 이상을 어떻게 실생활에서 예방하고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으며 노화와 함께 진행되는 변형을 어떻게 늦출 수 있는지를 환자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손발톱을 가장 먼저 살펴보는 이유,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 조그마한 변화가 때론 생명을 살리는 단서가 되기도 하니까요. 오늘은 제가 직접 진료했던 분들 중 손발톱을 통해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로 인해 삶의 질이 달라졌던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먼저 기억에 남는 분은 74세 여성 김정자 씨였습니다. 김정자 씨는 늘 피곤하다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선생님, 자도 피곤하고 입술이 자꾸 트고 손톱이 너무 잘 갈라져요. 요즘엔 부러지기까지 해요. 진찰을 하며 손톱을 살펴보니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얇고 투명하며 세로줄이 많이 나 있었습니다. 특히 손톱 앞부분이 자주 갈라지고 끝이 갈색으로 변색된 부분도 있었죠. 문진을 통해 최근 식사가 부실했고 채식 위주 식단에 고기 섭취가 거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빈혈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철분 결핍성 빈혈, 혈색소 수치가 9.2로 꽤 낮은 편이었습니다. 김정자 씨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빈혈이요? 어지럼증도 없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손톱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말씀해 주셨기에 초기 빈혈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후 김정자 씨는 철분과 단백질 보충, 식습관 개선, 간 기능 보강을 중심으로 생활을 바꾸셨고 3개월 뒤엔 손톱이 눈에 띄게 두꺼워지고 탄력이 돌아온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69세 남성 이광수 씨입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을 잘 챙기시던 분이었지만 발톱이 자꾸 두꺼워지고 색이 누렇게 변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이광수 씨는 무좀이라고 생각해 몇 달간 약을 바르셨지만 차도가 없었고 오히려 발가락 끝이 살을 파고들며 통증이 생겼다고 하셨죠. 진찰 후 저는 무좀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말초혈관 질환을 의심했습니다. 혈액 검사와 발목 마이너스 상완지수 ABI 검사를 시행했더니 좌측 발목으로 가는 혈류가 상당히 저하돼 있었고 이미 말초 동맥 경화증 초기 상태였습니다. 이광수 씨는 본인도 전혀 몰랐던 혈관 질환을 발톱 변화로 알게 된 겁니다. 그냥 발톱 모양만 이상한 줄 알았는데 이게 혈관이 좁아진 거였다니요. 이후 그는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 요법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6개월 뒤에는 발톱 두께가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류도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인상 깊었던 분, 63세 여성 이은자 씨입니다. 이분은 어느 날 손톱 밑에 검은 세로줄이 생겼다며 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작고 얇은 선이었지만 3개월 사이 점점 굵어지고 색이 진해지면서 걱정이 되어 오셨다고 했습니다. 손톱 밑 흑색선, 가장 조심해야 할 증상 중 하나입니다. 정확히 설명드렸습니다. 이건 단순 색소 침착일 수도 있지만 흑색종일 가능성도 있으니 피부과와 조직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은자 씨는 곧바로 피부과로 연계되었고 조직 검사 결과 조기 손발톱 흑색종이 진단되었습니다. 아직 깊이가 얕고 퍼지지 않은 단계였기에 국소 절제만으로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이분이 오셨던 시기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손톱 밑 검은 선 하나가 생명을 지킨 셈이지요. 그 뒤로 이은자 씨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손톱 보러 간다고 병원 오는 게 살 길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이처럼 손발톱은 결코 작은 신호가 아닙니다. 때로는 영양 상태를, 때로는 혈관 상태를, 때로는 암의 초기 단서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런 변화를 미리 알아채고 놓치지 않는 감각을 갖는 것입니다. 손발톱이 변했다는 건 이미 몸 안에서 어떤 균형이 흔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예방하고 회복하기 위해 손발톱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식이요법과 생활 습관을 갖춰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손발톱이 왜 변하는가에 대해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손발톱도 혈관입니다. 먹는 것, 움직이는 것, 자는 것 모두 손발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손발톱 건강은 그저 손질만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신 건강의 일부로 접근해야 제대로 회복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오랜 진료 경험 속에서 효과를 봤던 실천 가능한 방법과 주의할 점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류 개선입니다. 손발톱은 끝부분입니다. 혈액의 마지막 도달지이지요. 따라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손발톱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을 비비고 발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5분만 해보세요. 이 작은 움직임 하나가 모세혈관을 깨우는 좋은 습관입니다. 특히 발은 심장에서 멀기 때문에 저녁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발을 데워주면 발톱뿐 아니라 다리 쪽 혈관, 말초 신경까지 자극이 갑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철분, 비타민 보충입니다. 손톱은 단백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케라틴이란 단백질이죠. 나이가 들면 위장 기능이 약해지고 단백질 소화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젊을 때보다 더 꼼꼼하게 단백질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삶은 달걀, 두부, 생선, 삶은 닭가슴살, 저염 콩조림 등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좋은 단백질원입니다. 또한 철분이 부족하면 손톱이 얇아지고 숟가락 모양으로 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분은 붉은 살코기, 달걀 노른자, 간, 검은깨 등으로 보충하고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비타민 B군과 아연, 실리카도 손톱 생성에 관여하는 중요한 미량 영양소입니다. 필요하다면 영양제보다는 음식으로 섭취하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는 자극을 줄이는 손발톱 손질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톱이나 발톱이 거칠어지면 버퍼나 연마기로 깎아냅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손톱의 보호층을 없애 더 약하게 만듭니다. 손톱은 젖었을 때 깎지 마세요. 물에 불면 결이 무너져 더 잘 깨집니다. 발톱은 너무 짧게 자르지 마시고 끝을 일자 형태로 잘라야 살을 파고들지 않습니다. 손톱 끝이 갈라진다고 해서 매니큐어나 젤 네일을 덧바르기보다는 손톱 전용 보습제를 발라 건조함을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세제, 소독약을 자주 쓰는 분은 고무장갑이나 면장갑을 병행해 손톱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손발톱을 통해 이상 징후를 스스로 체크하는 습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자기 손발톱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면 기록해두고 의사에게 꼭 말씀하셔야 합니다. 검은색, 갈색 선이 생기고 점점 굵어진다. 손톱이 움푹 꺼지거나 숟가락처럼 휜다. 손톱 끝이 부풀고 둥글게 부은 듯 보인다. 발톱이 두꺼워지고 자주 살을 찌른다. 손톱에 하얀 점, 세로 줄무늬가 점점 많아진다. 이런 변화는 영양 문제, 호르몬 문제, 혹은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몸은 먼저 말을 안 하지만 손발톱이 먼저 변합니다. 다섯 번째는 전문 진료 시기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엔 절대 미루지 말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손톱 및 피부가 검게 변한다. 발톱에서 냄새가 나고 통증이 동반된다. 손발톱 주위가 자주 붓고 진물이 난다. 손톱이 자주 들뜨고 통증이 있다. 발톱이 자라는 방향이 이상하고 살을 파고들며 염증이 반복된다. 이런 경우는 단순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과, 내과 혹은 혈액과 진료가 필요한 질병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손발톱은 건강이 끝이 아니라 건강이 출발입니다. 이 작은 신체 부위에 우리 몸의 혈액, 산소, 영양, 세포 재생력,
그리고 나이 듦의 흔적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손발톱을 미용이 아닌 건강의 경고등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실천이 왜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의학 논문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손발톱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변형도 서서히 진행되지만 회복도 천천히 따라옵니다. 그래서 손발톱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름 아닌 꾸준함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약보다 중요한 건 습관이고 습관보다 중요한 건 반복입니다. 이 원칙은 손발톱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두 번 손질한다고 해서 잘 부러지던 손톱이 단단해지진 않습니다. 한두 번 발톱에 연고를 바른다고 말초혈관이 바로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주 사소한 습관을 매일 반복한 분들에게는 확실한 변화가 옵니다. 한 달, 두 달, 어느새 손톱 끝이 덜 갈라지고 발톱 색이 서서히 맑아지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되지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손발톱의 생장 주기는 생각보다 깁니다. 손톱은 평균적으로 하루 0.1mm, 한 달에 34mm 정도 자랍니다. 완전히 자라는데 약 6개월, 발톱은 그보다 더 느려서 9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립니다. 이 말은 당신이 오늘 시작한 관리가 눈에 띄는 변화로 나타나려면 최소 몇 달의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손발톱은 신체 순환의 말단 구조물이기 때문에 전신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결국 아무리 관리해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즉, 손발톱 건강을 유지하는 건 단순히 겉을 다듬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 영양, 수면, 감정까지 같이 돌아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은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피부과에서는 노인 손발톱 건강 변화에 대한 10년 추적 연구를 통해 정기적인 보습 관리, 비타민 B7 바이오틴 보충, 적용 및 순환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손발톱 두께, 탄력, 깨짐 빈도에서 30에서 40%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대한노인의학회지에서는 손발톱 변화는 고령자의 영양 상태, 간 기능, 심폐 기능의 직접 지표가 된다는 내용을 발표하며 손발톱 이상 소견을 전신 건강 모니터링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노인의학 연구에서는 곤봉형 손톱이 심폐질환의 예측 지표로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도 보고됐습니다. 해당 논문은 손톱 곤봉화가 폐암, 폐섬유증, 심장 우심방 질환과 연관이 높으며 초기 손발톱 변화 관찰이 조기 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손발톱은 단순한 부속기관이 아니라 건강이 창이고 그 창은 매일 조금씩 닦아야 빛이 난다는 점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손을 펴고 한 손으로 다른 손톱을 눌러봅니다. 색이 잘 돌아오는지, 끝이 갈라지진 않았는지, 그리고 밤에는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발가락 사이를 살펴봅니다. 이 짧은 루틴 하나가 제 건강을 지켜주는 생활 속 건강검진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습관을 가지는 데는 거창한 의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에 3분만 자신의 손톱과 발톱을 유심히 보는 습관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손발톱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그 신호에 반응하며 천천히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진 분들, 그분들의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건강은 항상 조용한 곳에서 먼저 무너지고 회복도 항상 작고 반복된 곳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발톱은 작지만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색이 변하고 갈라지고 부풀고 그 작은 변화 하나가 피로의 신호일 수도 있고
순환장애, 영양결핍, 심지어 중대한 질병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발톱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혈액이 가고 영양이 닿고 몸이 회복되면 손발톱도 분명히 회복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발끝을 따뜻하게 해주는 족욕, 손톱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습관, 영양 섭취를 조금 더 신경 쓰는 식사, 그 하나가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혹시 오늘 내용을 보시면서 내 손톱도 이상한데? 이건 그냥 늙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하고 느끼신 점이 있다면 그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마음과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건강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끝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지금 당신이 손톱 하나라도 돌아보고 발톱 하나라도 신경 써주는 그 마음, 그건 이미 스스로를 아끼고 돌보는 훌륭한 실천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몸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82세 의사 이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